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3,100만 이상이 감염되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이 코로나 후유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를 내면서 인류를 괴롭혀왔던 코로나19가 올해 한 해 동안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4월 11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식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고 병에 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면서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길었던 유행 기간 동안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도 해제되었고 또 몇 년간 뜸했던 축제도 전국에서 본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자, 나들이와 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은 최소 4,000명에서 최대 1만 6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로 대통령은 1, 2차 접종과 추가 접종까지 마쳤지만 지난달 4월 23일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요. 자, 이것이 세 번째 확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요. 자, 신규 확진자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후유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을 합하면은 아직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 환자를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처럼 대형 종합병원과 많은 병원에서 롱 코비드 클리닉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예약 없이 진료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롱 코비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제님,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손가락에 감겨있는 조화 광채와 율려 삼신이신 마고 할머니께 전수받은 우주빛꽃 설려화로 코로나 후유증을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코비드로 고생하는 분들 동방신선학교의 빛 치유 수행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갖고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을 롱 코비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영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만성 코비드라고도 합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를 앓은 뒤에 원인 모를 여러 증상들을 한동안 이어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자, 그 증상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로감, 그 다음에 호흡곤란, 기침, 그리고 근육통, 흉통, 그리고 후각과 미각 상실, 그리고 탈모도 있고요. 이런 여러 증상들이 한 최소 62가지가 보고될 정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를 앓은 성인의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이 후유증을 계속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금씩 호전이 되는데요. 자,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 이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완치자의 87.2%가 1년 반 넘게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의 롱 코비드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자, 특히 롱 코비드는 급성기의 중증도와 관련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입원하지 않는 환자보다 롱 코비드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후유증 증상 중에 오늘은 폐와 뇌 후유증을 좀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심혈관 자가치유 시 심혈관 관련 후유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완치 후에도 이 잔기침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코로나19 때 걸린 분들 중에는 폐가 손상된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잦은 기침은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계속 잔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폐 섬유화 후유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자, 폐 섬유화가 심해질수록 호흡부전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뭐 신부전이라든가 기타 합병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보통 섬유화 진단을 받으면은 5년 생존율이 40%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폐섬유화 증상은 이제 피로, 그다음에 기침, 가래, 이제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가래는 이제 노란색인데 폐섬유화로 인해 갖고 생긴 가래는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가 있는데 뇌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만성 피로와 함께 브레인 포그를 앓고 있습니다. 자,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또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리가 멍해져 버리는 그런 정신 탈증과 집중력 감퇴, 그리고 또 사건과 사물, 인물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건망증, 또 안면 인식 장애, 또 심지어는 뭐 알던 단어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 인지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와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작년 5월 이크니컬 메디신 저널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자,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인지능력 손상 정도가 약 20년 정도 노화가 진행된 것에 상응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제 50살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를 앓고 난 다음에 70살의 인지 능력으로 이제 퇴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IQ로는 10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연구진은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장애는 신경장애 등으로 이제 발생하는 치매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자, 일부 환자는 코로나19를 앓기 전으로 인지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력 퇴화의 주요 원인으로 뇌에 이제 산소와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혈액 응고로 인해서 혈액의 막힘, 미세 출혈, 그다음에 신체 염증 반응과 면역 체계 손상 등을 이제 꼽습니다. 자, 2022년 네이처 저널에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뇌 손상이나 뇌가 작아지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마 부분에 이제 손상을 줘서 뇌가 이제 축소된 것이 이제 관찰이 됐는데요. 자, 이 해마 부위는 뭐 기억과 학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의 뇌손상 후유증은 지속적으로 더 연구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냄새를 못 맡는 이 후각 상실 증상이 브레인 포그 후유증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머리가 깨끗하고 맑지 않은 증상을 두불 청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와 눈이 예전처럼 빨리 작동하지 못해서 맑지 않다라고 해서 두목 불청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두목 불청리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머리에 있는 풍담, 습담, 열담이 껴서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후유증이 참 심각하네요. 제가 아는 분도 미각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동방신선학교에서 비침과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해볼 거잖아요.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냄새를 못 맡는 후각 상실 증상이 브레인 포그 후유증을 더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이제 후각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금요일에 비염 자가치유 수행을 시청하면서 함께 수행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의보감에서는 열, 화기 때문에 생성되는 노폐물인 담과 그 다음에 수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음이 총 17가지라고 해서 팔음 구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음 구담 중에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우리가 풍담, 습담, 열담이 머리에 끼는 두목 불청리, 즉 브레인 포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매일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옴과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시면은 이 담이 잘 이렇게 삭혀져 갖고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담을 이렇게 뱉어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2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고등학생 건강 체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저체력 청소년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 후유증하고 비대면 활동으로 운동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꾸준한 운동과 산책은 우리가 체력 강화와 정단 형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과 체력 강화 등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향상을 시키려면은
평소 정단을 형성하는 수행을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과 정단 형성 수행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비침과 설려화를 이제 꽂아서 꾸준히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하시면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화, 광채와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할 때에는 이 관련 부위에 비침과 설려화를 제대로 꽂으면은 치유 효과가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장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후유증 순위를 살펴보면은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44.2%이고 그다음에 후각 장애가 27.2%입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24.7%, 미각 장애가 18.1%, 그리고 이제 기침이 15.7%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코는 금요일에 비염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 비침과 설려화를 꽂는 법을 갖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혀,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폐, 그리고 이제 뇌와 관련된 부위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는 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혀는 뭐 우리가 근육성 기관으로 이 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씹고 또 삼키고 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죠. 자, 입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전체 혀의 3분의 2 정도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체 부분입니다. 자, 설체 부분의 윗부분에는 유두라는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설유두의 끝부분에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미레가 있습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느끼는 부분이 혀 부위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기능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며 설유두가 있는 설체 부분에 비침과 설려화를 골고루 꽂아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지는 이제 기관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서 폐의 입구까지 이르는 이제 관으로 자, 코와 입으로 들여마신 공기를 폐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만성 기침을 호소하는 분 중에는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은 기관지벽 근육에 탄력 성분이 파괴되어 갖고 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기관지 내벽에는 작은 이제 융털 같은 섬모들이 있는데 자, 유해 물질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유해 물질이 붙은 점막이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가래인데요. 자, 가래는 이제 내벽에 이게 섬모 활동으로 인해서 상기도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관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섬모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유해 물질을 흡착한 가래는 그대로 내벽에 축적이 됩니다. 자, 가래가 기관지 벽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증식을 하고요. 추가 감염이 일어나고 또 기관지 내벽이 또 손상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병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을 앓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 손상, 그다음에 기침, 과도한 가래, 그리고 이제 호흡 곤란, 그리고 이제 흉통, 뭐 이 발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행을 할 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인두하고 그다음에 기관 사이에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이 후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빗실과 설려화를 꽂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기관지 염증과 가래를 녹여 없앤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쪽과 바깥쪽에 여기도 골고루 꽂습니다. 자, 기관지 끝부분은 폐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폐 안쪽의 측면 중앙에는 기관지와 혈관이 출입하는 허파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의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폐는 오른 위옆, 그 다음에 오른 중간옆, 오른 아래옆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폐는 이제 왼 위옆, 왼 아래옆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부위마다 따로 비침과 설려화를 꽂으셔도 되고요. 아, 나는 복잡해서 잘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은 오른쪽 폐 전체에다가 하나를 꽂고 그 다음에 왼쪽 폐 전체에다가 한번 이제 하나씩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지 끝부분에는 지금 이제 포도송이처럼 공기주머니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폐포, 허파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기와 혈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는 자, 이 폐포까지 전부 치유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소에 기관지와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과 함께 미온수의 물을 이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이제 녹음으로 우거지는 이제 이런 계절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은 이게 폐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와 실내 먼지도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사상 체질 가운데 태음인일 경우에는 이제 폐가 잘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침이 생기면은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기 체질에 따라서 약한 부분은 평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뇌의 회마 부분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해마는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공간 능력과 기억력, 창의력, 주의력을 관장하는 이제 뇌의 부위로다가 관자 옆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마에도 비침과 설려화를 이렇게 이제 꽂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침과 설려화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이제 자가치유하기 위해서 혀, 그다음에 기관지, 폐, 그리고 이제 해마에 꽂는 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관련 부위가 복잡해서 이렇게 나는 꽂기가 좀 힘들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빗판을 이렇게 보자기처럼 만들어 갖고 이걸 통째로 감싸서 그렇게 덮어서 이렇게 치유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식습관 관리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정단 형성 수행, 그리고 호흡 수행, 그리고 자가 치유 수행을 갖다가 열심히 하시면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우리 이제 수행은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언제나 이렇게 응원합니다.